안녕하세요. 저는 유미코라고 해요. 올해 38살이고 원래는 일본 도쿄에서 평범하면서도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만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동시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던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는 도쿄에서 중견기업의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며 12년간 경력을 쌓아왔어요. 안정적인 수입, 넉넉한 집, 2명의 귀여운 아이, 그리고 성실한 남편까지 남들이 보기엔 완벽 그 자체였죠. 제 자신도 그렇게 믿어왔고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남편과의 안락한 일상 속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한 삶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생기더군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인생일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정작 제 자신은 무언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고 가정에서는 좋은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점점 지쳐갔죠.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조차 채지 못했고 아이들은 자라면서 더 많은 손길을 필요로 했어요. 모든 것이 저를 짓누르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도쿄의 그 집에서 그 일상 속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오곤 하잖아요. 그 사건 이후 제 모든 결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제 인생에 들어오기 전까진 저는 지금의 제 자신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했던 그 선택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그 과정에서 제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변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에는 정말 많은 혼란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가족과 안정된 삶을 다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큰 모험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 선택을 2번이나 다시 고민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는지, 또 그 선택이 후회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께 차근차근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처음 민호 씨를 만났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다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진 않았어요. 그는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일본에서 자란 저로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뉴스나 미디어에서 다루는 이야기들로만 한국을 접하다 보니 자연스레 거리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과 크게 어울리거나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민호 씨를 봤을 때도 그저 한국에서 온 비즈니스맨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냥 일이니까 만나고 이야기해야 했고 깊게 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민호 씨는 너무나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저와는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니 적당히 선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사실 민호 씨가 아무리 친절하고 예의 바르다 해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선 여전히 한국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와의 대화를 이어갈수록 점점 그에 대한 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예의 바르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생각뿐이었는데 그와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그가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민호 씨는 언제나 저의 작은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의 모습이 제게 큰 힘이 되었죠. 그는 저를 존중해주면서도 한국 특유의 배려심과 친근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인데도 저를 이해하려는 그의 노력은 감동적이었어요. 그의 따뜻함이 저를 조금씩 열게 만들었죠. 예전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차갑고 조금은 자기중심적일 거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민호 씨는 그런 저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오히려 그와 대화하면서 느꼈던 따뜻함과 배려심은 제가 일본에서 경험해왔던 인간관계와는 사뭇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그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그와의 대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그는 늘 저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고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조금 직설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민호 씨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저를 배려하면서도 제가 말하기 전에는 먼저 묻지 않는 세심함이 있었죠. 저는 점점 그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그와 함께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이해해주고 지친 제 마음을 다독여주는 한 사람으로서 다가왔죠. 그가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저에게 거부감이 아닌 오히려 그의 독특한 매력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편견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죠. 민호 씨와의 만남은 제가 몰랐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겠고 그를 통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와 가까워질수록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게는 이미 가정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너무나 두려웠어요. 마음은 이미 민호 씨에게 향하고 있었지만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해버린 느낌이었어요. 결국 저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도쿄에서의 안락한 일상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향한 그 결정.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위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많은 도전이 따랐습니다. 민호 씨와의 사랑은 변함없이 저를 지탱해 주었지만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언어의 장벽, 미묘한 문화적 차이, 그리고 제가 느끼는 압박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과의 소통 문제였어요. 그날은 민호 씨와 함께 마트에 갔던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장을 보고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계산대 직원이 제게 뭔가를 물어봤어요. 한국어로 물어본 말은 빨라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대충 계산과 관련된 질문이겠거니 생각했죠. 그래서 그냥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 직원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제 물건들을 한쪽으로 옮기고 다음 손님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해서 민호 씨를 돌아봤고 민호 씨가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직원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계산대 직원은 제게 현금으로 결제할 거냐, 카드로 할 거냐고 물었던 거였고 제가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을 때 결제를 취소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 상황 자체는 사소할 수도 있었지만 제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단순한 대화조차 제대로 할 수 없구나. 그 순간 제 자신이 정말로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부인이라는 현실을 체감하게 되었어요. 민호 씨가 급하게 상황을 해결하고 제 손을 잡아줬지만 그날 저의 마음은 이미 깊이 상처받아 있었습니다. 마트에서의 작은 실수 이후 저는 점점 더 한국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식당에 가서 주문할 때도 가게에서 무언가를 살 때도 한국어가 아직 서툴렀던 저는 대화를 할 때마다 긴장했고 그럴수록 작은 실수들이 반복됐어요. 그때마다 마치 내가 이 사회에서 이방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느낌이었어요. 사소한 상황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고 그 시선들이 점점 더 저를 짓눌렀어요. 언젠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교통카드를 제대로 찍지 못했을 때도 뒤에 있던 사람들이 짜증 섞인 소리를 내며 저를 지나쳤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민호 씨의 친구들과의 모임이었죠. 한국에서는 친구들끼리 모여 술자리를 갖는 일이 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나가는 게 저에겐 큰 부담이었어요. 그날도 민호 씨가 저를 데리고 친구들과의 모임에 갔는데 역시나 한국어로 진행되는 대화 속에서 저는 한마디도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민호 씨는 저를 배려해서 중간중간 통역을 해주었지만 그건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죠. 친구들이 저를 배려해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 제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내 웃는 척만 해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철저히 외국인이었고 그 외로움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모임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민호 씨에게 말했어요. 나 이곳에서 진짜 적응할 수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그들을 이해할 수 없어. 민호 씨는 저를 위로하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저는 스스로 한국에서의 삶이 더 이상 두렵기만 했어요. 민호 씨의 가족들과 친구들 사이에서조차 내가 외부인으로만 존재하는 느낌은 점점 저를 더 고립되게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민호 씨에게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매일이 너무 힘들어. 도쿄에 돌아가고 싶어. 민호 씨는 제 눈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유미코, 내가 당신을 위해 더 노력할게.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한국이 아직 낯설고 힘들겠지만 나는 절대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민호 씨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제게는 다시 한번 이 도전에 맞설 용기를 주는 말이었어요. 민호 씨의 다정함과 끈기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가 끝까지 저를 지지해준다는 사실을 믿게 된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조금씩 다시 한국 생활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더 열심히 듣고 한국 문화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해가는 제 자신을 만들기로 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저 스스로 한국에서의 삶을 받아들이고 또 제가 그 안에서 새로운 나 자신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에서의 적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수와 오해,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느껴야 했던 수많은 시선과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시기였죠.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고 매 순간 제가 선택한 이 길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건 민호 씨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저를 믿어주었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항상 옆에서 함께해 주었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장을 보는 것도 교통카드를 찍는 것도 힘들었을 때 그는 묵묵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민호 씨의 그런 모습들은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결국 저도 변화하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엔 피하고만 싶었던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를 더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어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 본격적으로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민호 씨의 가족들과 자주 대화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제게 덜 낯설어 보였고 저 역시 이 사회에 좀 더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글날이었어요. 그날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기념하는 날로 민호 씨가 저를 데리고 한글날 축제에 가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국의 또 다른 전통 행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축제에서 저는 깜짝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축제 중간에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한글을 직접 써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민호 씨의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저도 한글을 따랐으며 서툴지만 천천히 내 이름을 적어 내려갔죠. 그때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유미코 씨, 이제는 한국에서의 당신의 이름도 중요하잖아요? 유미코 씨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이곳에서 인정받고 있구나, 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의 노력과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민호 씨와 함께한 이 모든 시간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저만의 삶을 살고 있어요. 민호 씨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으며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고 한국에서의 일상도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죠. 아직도 가끔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이곳이 저의 새로운 고향이고 민호 씨와 함께라면 어디에서든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저는 이 결정을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도쿄에서의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한국에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민호 씨와 함께하는 삶은 제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큰 행복을 주고 있어요.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저 자신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혹시 저처럼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 중인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적응 과정이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한국 남성들은 진심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호 씨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또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과 다시 만날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감사합니다.